도대체 스포츠에서 왜 이렇게 비리가 많고, 생각해보면 체육 선생님이 모든 종목을 다 잘하진 않아요. 1급이 건강운동 관리사로 따로 빠집니다. 논문도 많이 썼는데요. 관심이 없을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김동학입니다. 계속해서 교수 소개가 진행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한체육회에서 있었던 그 보고서 사업에 참여했던 내용들입니다. 연구자들 중에 제가 아래쪽에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일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목이 아마추어 스포츠 심판제도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로 나와 있죠. 2013년도 연구입니다. 지금도 심판 비리나 스포츠 비리들이 사회적 문제가 계속 되고 있는데, 역시 이때도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가장 컸던 이슈가 그 서울시 태권도 선발전을 하는데, 태권도 관장님의 아들이 결승전에서 5대1로 이기고 있었는데 30초를 남겨두고 심판으로부터 경고 7장을 받아서 패하게 됩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런 것들을 알리고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태권도 관장, 그 아이의 아버지가 자살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도대체 스포츠에서 왜 이렇게 비리가 많고 심판 비리가 일어나는지 좀 봐야 되지 않냐 하는 것에서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클린 심판 아카데미 같은 것들, 교육기관이 필요하다, 심판들을 계속해서 교육해주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결과를 내서 그 다음 연도부터 클린 심판 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판이면 무조건 그런 과정들을 들어야 되는 것을 만들어놔서 보고서 결과가 실제 현장의 프로그램으로 반영되는 좋은 효과를 냈던 보고서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스포츠 관련된 비리들이 아직까지도 일어나는 거 보면 완전히 뿌리 뽑기가 쉽지 않은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학교 체육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종목별 지도 교환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필진인데 꽤 위로 올라갔습니다. 신분이 상승한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배드민턴, 피구, 티볼, 축구, 음악 줄넘기, 댄스 스포츠, 배구, 야구, 요가, 프리테니스 등 다양한 종목의 지도 교환을 만들었습니다. 실제 스포츠 교육학 지도 분야에 있어서 그 교수학습 지도안을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로 예비 체육 교사나 신입 체육 교사들이 자기의 그 학습 지도안을 만들죠. 어떤 과목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1주차, 2주차, 3주차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체육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지도에 앞서서 자기만의 지도안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종목별 지도 교환이 만들어진 이유는, 초등학교에서는 체육 교사가 따로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종목 강사나 그 체육 전담이 배치되기도 하는데 스포츠 강사들이 가서 종목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근데 예전에 생각해 보면 그냥 담임 선생님이 모든 과목들을 가리키거나 그냥 담임 선생님이 체육을 가리키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초등학교는 지금 80%가 여자 선생님으로 이루어졌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좀 전문적으로 학생들이 체험해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별 지도 교환을 통해서 다양한 종목을 지도할 수 있게, 이 종목별 지도안만 보면 첫 주차에 뭘 하고 두 번째 주차에 뭘 하고 중간고사 뭘 보고 학생들의 발달과 기능에 따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가리키는지가 세세하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고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생각해보면 체육 선생님이 모든 종목을 다 잘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기억에 여러분들의 체육 선생님은 어떤 종목을 잘하셨나요? 전 종목을 다 잘하셨나요? 생각해보면 달리기를 좀 잘하셨던 것 같고, 또 축구도 또 잘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체조 같은 거 잘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골프 스윙, 이렇게 스윙하는 거, 이런 것도 많이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모든 종목을 다 잘할 수 없어요. 근데 체육 선생님은 자기만의 교환이 있습니다. 교수학습 지도안이 있어서 어떤 종목이 됐든 그거에 맞춰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수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그런 지도 교환, 학습 교환을 갖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생활체육 지도 연수 교재를 편찬하기도 했습니다. 국가 자격이 있죠. 체육 지도자라는 국가 자격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생활체육
지도자 그리고 경기 지도자 이렇게 두 개의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1970년대부터 경기 지도자가 발급이 되기 시작했고 1980년대 들어와서 이제 88년에 올림픽이 있었죠. 뭐 그런 것들을 기점으로 이제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도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쭉 발급이 되다가 2014년에 개정이 됩니다. 새롭게. 그래서 15년에 연수원들도 새로 이제 선정을 하게 돼서 한양대학교 연수원을 가지고 오려고 역시 도전을 해서 연수원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남부지역 한양대학교 에리카 2급 생활스포츠 지도자 연수원이 개설이 됐죠. 그래서 그 지역의 지도자들 양성하는 역할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고 아마 그 국가자격 연수원을 통해서 지역의 체육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뭐 바뀐 체육 지도자에 대한 얘기도 좀 드려야 될 텐데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릴 일이 있을 것 같고요. 크게 보면 자격 종목이 좀 늘어났어요. 생활 체육 지도자는 생활 스포츠 지도사로, 경기 지도자는 전문 스포츠 지도사로 변경되게 됩니다. 거기다 추가로 점점 수요가 늘어나는 노인 스포츠 지도사, 그리고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가 이렇게 해서 더 많은 부류가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예전에 생활체육 지도자 3급, 2급, 1급이 있었는데요. 3급, 2급은 모두 종목별 지도자예요. 배드민턴 지도자, 태권도 지도자, 축구 지도자였는데 1급은 종목이 아니라 운동 처방사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1급 운동 처방사를 취득하면 병원의 운동 처방사로 취직이 되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그 생활체육 부류랑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생활스포츠 지도사는 3급이 2급으로 2급이 1급으로 변경됐고 1급이 건강운동관리사로 따로 빠집니다. 그래서 6개의 자격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자격증 종류가 더 다양해진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 취득하는 절차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국가 자격으로는 체육 지도자가 유일하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국민체력 100이라는 그 체력인증센터가 전국에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곧 100개가 넘게 생길 거고 아마 더 많이 생기게 될 건데 거기서 4명의 그 측정사들을 채용을 합니다. 건강운동관리사를 가지고 있는 운동처방사 2분 그리고 생활체육 지도자 2급 또는 1급을 갖고 있는 그 체력 측정사 2분을 채용해요. 스포츠 그 채용 시장에 기본적으로 뽑는 인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도전을 해보려면 국가 자격이 필요하니까 많은 도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논문도 많이 썼는데요. 관심이 없을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전공자로서 스포츠 활동을 저도 많이 하게 됩니다.